네, 1월 2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내란 사태 피의자 윤석열의 거짓말과 국정원장 조태용의 무책임이 얼마나 무도한지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좋아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그러나 명단을 보니 이건 안 되겠더라. 댁에서 편안하게 TV 시청하시는데 방첩사 수사관 그리고 국정원 조사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수갑 채워 벙커에 채워 넣는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 평양 그리고 북한 보위부. 군 출신 국정원 블랙요원 홍장원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가요 국민이지 내란 속의 윤석열은 아니었음을 명징하게 보여준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최소한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홍장원만큼은 해주어야 한다. 최상목 지금 뭐 하는 것인지 국민적 울분이 쏟아지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의원님 기사를 연예면에서 검색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네. 못했습니다. 한밤의 불꽃 토크, JTBC 썰전 다녀오셨는데 네. 화제가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예. 뭐 촬영은 괜찮으셨습니까? 예, 매우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법사위에서는 공방을 그렇게 했지만은 네. 또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또 매우 색다르고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늘 전사 박은정 의원님은 전사다. 네. 네.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하시는 거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이렇게 의원님 눈빛을 보니까 내가 연예인을 보고 있나 그런 생각도 잠시 편집을 들었습니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좀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네. 너무 세다고 생각하셨는지 많이 좀 이렇게 편집하고 좀 부드럽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음 공주 그 자체였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사실은 그 국조특위가 어마어마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네. 이제 홍장원 1차장 문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의 명백한 거짓말이 다각도로 다 증언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조태열 네. 외교부 장관도 지시 받았다 맞다 최상목에게 쪽지 준 거 맞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화요일 날 윤석열 피청구인이 탄핵 심판 기일에 나와서 부인했던 것, 네. 자기가 뭐 내란 수계 관련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부인했어요. 쪽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 이전에는 또 포고령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네. 장관에게 이제 뺏겨쓰기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다 깨지는 네. 그 어제 국조 특위에서의 성과가 매우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부 사실은 드러날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증인으로 모두 나가서 증언할 내용들이 사실은 그 국조 특위에서 좀 앞당겨져서 국민들께 좀 공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내용들이 모두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에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미 윤석열 피청구인 측, 피의자 측에서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이것은 뭐 사실관계가 거의 확정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국회에서 그 김병주 의원이나 그 뭐 다른 의원님들이 그 전문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직접 이제 네. 나오셔가지고 음성으로 생생하더라고요. 생생하게 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제 뭐 수사나 탄핵 재판에도 네.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음성이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네. 말씀을 주셔가지고 진짜 잘 들리더라. 그 홍정원 예. 사장에 대해서는 저희 탄핵 심판에 대해서 증인으로도 저희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군요. 헌재. 네, 헌재에.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언제 출석하십니까? 그거는 날짜를 아마 저기 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좀 확실하게 제 기억은 안 납니다. 그렇군요. 뭐 날짜가 기일이 계속 촘촘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곧 아마 그 증인 신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피의자 윤석열이 했던 수많은 주장들이 대체로 다 탄핵되고 있는 분위기다 벌써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재판에 해당하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온 증인들이 전부 곽종근 그 특전사 사령관 그리고 이제 뭐 사령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전부 맞다. 그때 전화 받은 거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청구인 측에서요. 예, 피청구인 윤석열. 홍장원에 대해서는 2월 4일 증인 신문이 그렇군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와서 이제 김용현 증인하고 예. 에 대한 신문이 서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일단 어제 있었던 국조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또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어떤 또 뻔뻔한 거짓말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피청구인 측이 수사에는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에 나오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극렬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줘서 네. 이게 사실은 법률의 영역에서는 끝난 평가가 모두 끝났어요. 네. 그 뭐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사법적인 판단의 권위를 그렇습니다. 가지는 대법원 대법관. 행정처장,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예. 국회에 나와서 이 포고령 위헌이고 예. 계엄 위헌적이었다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은 끝났는데 이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선전선동을 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예. 이 탄핵 심판 자체를 그래서 그것도 수사나 아니면은 재판에도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이거든요. 네. 비청구인 측은.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기일에 나와서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줄 거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의 사실은 주요 핵심적인 이 공범 관계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엄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서로 간에 이제 뭐 말을 맞췄는지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끊임없는 그런 그 증인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당하다. 계엄이 그리고 또 야당 탓을 할 것이고 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또 얘기해요? 김용현 장관하고도 또 얘기를 하지 예.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예. 저는 그런 얘기들이 예. 사실은 부정선거는 이 계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쟁점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것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어디에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 예. 쟁점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위헌적인 계엄이라는 자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게 불리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최근에 또 네. 그 태도. 태도를 보니까 그걸 부하한테 또 많이 미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국회에 침투한 뭐 무장 계엄군들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것이 메시지 전달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은 김용현에게 미루고 예. 김용현은 또 부하들한테 미루고 예. 뭐 이런 굉장히 비굴하고 초라한 이런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용현의 태도와 관련해서도 그 초반에는 굉장히 자신의 어떤 잘못을 조금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이런 태도였다가 급전직하로 완전히 달라져서 뭐가 잘못했냐, 계엄은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약간 죄수의 딜레마처럼 네. 저 윤석열이 책임을 미루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변호인이 또 반박을 했다가 근데 과연 오늘은 자신이 다 잘못했다고 할 것인지 재판 전략이 아니면 여기에서 윤석열과 서로 대질 신문을 하면서 서로 반박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근데 이제 포고령 관련해서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른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요. 예. 근데 포고령은 핵심이거든요. 내란죄에. 내란죄. 그 내란죄의 구성 요건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서로 간에 이제 누가 그 썼냐? 입장이 다른 상황이고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장관 측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진술을 네. 했어요. 이미 처음부터 네.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전부 검토를 했고 그렇습니다. 일부의 뭐 통행금지 이런 거는 삭제하라고 삭제하라고 했고 지시했다. 그리고 법전을 이제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최종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서 이게 포고령이 나갔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김용현 장관 측의 진술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뭐 굉장히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김용현 장관이 이제 헌법재판소 와가지고 그거 아니고 네. 뭐 윤석열 피청구인 측을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고령 문건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것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게 이미 전 국민에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지가 된 상황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자체를 뭐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와도 법률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윤석열과 서로 다툼의 여지는 있겠으나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밖에 이제 다른 뭐 최상목 쪽지의 문제라든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도끼로 뭐 망치로 다 깨부숴라도 이제 끌어내라라고 했던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4글자로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주장을 할 것이다. 이제 재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장께서 2가지 물었잖아요. 최상목의 쪽지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2가지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에서도 영장 전담 판사가 그거를 물었잖아요. 영장 판사님께서 그러니까 쪽지 관련해가지고 비상 입법기구 그것이 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그 구속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2가지를 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그리고 최상목 그 대행이 그 계엄 직후에 또 대정부 질문에서 한 그 직원들을 비춰보면 그 쪽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여기에 쪽지를 전해줄 때 없었다는 것이 어제 박선원 됐죠. 의원이 그것을 확인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난 그 기일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 쪽지 뭐 모르겠다고 막 이런 말 했을 때 박선원 의원이 저희가 이제 버스 타고 국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자기가 저거 깰 핵심적인 걸 가지고 있다. 제가 국조특위에서 다 그 입증할 테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침내 보니까 김용현 장관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하에 있었고.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쪽지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받은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해가지고는 그래서 그 부분도 입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것은 너무 많은 뭐 특전 사령관이라든가 뭐 수방 사령관이라든가 증언이 있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 맞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냥 전형적인 피의자의 부인하는 자기의 범행을 다 부인하는 형사 피의자의 법정 태도이죠. 근데 저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가겠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김철진 이제 군사 보좌관이 계엄 당일 10시 20분에서 11시 10분 사이에 김용현은 합참 그 전통실에 있었다. 그리고 10시 40분에 최상목이 쪽지를 받았는데 이것은 대통령실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 건넨 것은 아니고 피의자 윤석열이 건넨 것이다. 그리고 요거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이 계엄날 직접 줬다. 자기에게도 주고 최상목에도 주는 걸 자기가 봤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계엄을 했습니다. 실행하기 위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그렇습니다. 준 그런 지시서가 다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번이라는 거잖아요. SBS 단독 보도에 맞습니다. 따르면 김용현이 받은 최상목이 받은 지시서는 넘버링이 8번이었다. 맞습니다. 쪽번호 8번이었다.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런 8번이니까. 분들이 8번이니까 있고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의 그 지시로 알았다고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을 보시면 김용현 전 장관 등 공소장을 보시면 대통령이 건네준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검찰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조지호 청장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도 받은 네. 거고, 이제 그 8번이니까 최소 3명은 받은 거고, 나머지 5명이 누군지도 저는 조만간 우리 또 민환 기자들이 누가 받았는지 맞습니다. 확인해서 문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더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요.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지난 119, 1월 19일 날 있었던 서부지법에 대한 폭력 난동, 폭동 사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원님도 뭐 서부지법을 자주 가보셨을 텐데 네. 너무 끔찍한 사태 아니었습니까? 저는 제가 서울 서부지검에 근무를 했었고 네. 공판 검사로 일했기 예. 때문에 그 법정에도 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서부 법원의 판사실이 7층이고 거기에 그 이렇게 있다는 거는 당시에도 몰랐고 판사실에 접근도 하지 못했어요. 공판 네.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계획된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7층에 있고 그 판사를 찾으러 다니면서 네.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이렇게 하고 CCTV를 예. 파괴한다라든가 아니면 서버를 예. 먼저 가가지고 물을 붓는다든가 예. 이런 것들은 미리 굉장히 계획된 예. 범죄가 아닌가 싶고 예. 이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네. 그래서 저는 전원 예. 90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전원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다시는 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이런 일이 그러니까 법원을 공격하는 일 이게 헌법 기관이고요. 네. 그런데 법원을 공격하는 일이 이렇게 버젓이 이게 무슨 해방 이후 전국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 무슨 제3세계 국가도 아니고 이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이제 단독 보도한 걸 보니까 방화하려고 했던 흔적도 확인이 좀 됐어요. 뭐 라이터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서 법원 청사 안으로 종이를 밀어넣는 그런 그리고 이제 유유히 떠나는 어떤 한 남성의 이제 그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이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죄가 포함이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방화죄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거는 뭐 방화의 미수에 예. 해당하는 거고요. 예, 방화 미수. 건조물 방화인 예. 거죠. 예. 특수검조물 방화 미수에 예. 해당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예. 너무 끔찍해요. 그 법원 직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방화에 그 사용된 그 휘발유가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영상에. 그러면 그 남성을 반드시 체포해서 구속 예. 신병을 확보해서 수배를 해야 되는 배후가 누구인지 배후. 예, 왜 어떻게 해서 그 방화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네. 수사로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장경태 의원님께서 석동현 변호사를 배우로 지목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네. 그 당시에 그 집회 신고가 안 돼 있는데 집회하러 가도 될까요? 이렇게 네. 시위대가 물으니까 내가 벌금 내줄게 이런 그렇습니다. 말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거 자체로 교사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걸 알고 예.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것은 예. 그것은 뭐 방조나 교사나 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굉장히 그것을 부추기는 예. 범죄에 해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당에서 대한변협에 네. 징계와 관련해서 신고를 했는데 예. 그걸 나아가서 범죄에 대한 수사도 저는 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국해서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다 훈방 조처될 거다. 근데 그런 말을 경찰이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한 것처럼 호도해서 그러니까 부추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벌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더 들어가라 하면서.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 예. 뭔가 그 부추기는 말들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 공수처 수사와 네. 그다음에 체포영장,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계속 불법이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그 시위대들 그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에게 그 명분을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하거든요. 네. 이 영장과 공수처의 수사권, 관할 이런 부분들은 법원에서 5차례에 걸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와 예.
체포영장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할 때도 기각했고요. 네.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연장할 때도 발부를 했고, 그다음에 체포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또 네, 했었죠. 신청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기각을 했고, 네.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조차도 모든 이 수사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해줬습니다. 네. 그 만일에 그게 불법하다면 영장이 기각됐겠죠. 그렇죠. 나올 리가 법원에서 없죠. 나올 리가 없는 예. 거 아닙니까? 위법 수사이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끝도 없이 이게 불법이라고 계속해서 정쟁화시키고 있는 네. 이것이 그 폭도들에게 시그널을 줬고, 음. 그 다음에 검찰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 네. 그것이 저는 폭도들에게 저는 김성훈도 처벌 안 받네, 예. 영장 구속되지 않네, 예. 그런 시그널을 줌으로 해서 예. 저는 검찰도 거기에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쭤볼 게 그 내용인데요. 총기 비화폰, 특히 이제 비화폰에 나와 있는 기록을 삭제해라. 이런 내용들이 검찰 영장에 다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기각도 아니고 반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요, 그건 기각이에요. 그냥 기각이에요. 네, 기각인데 예. 반려라는 그런 순화된 표현을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검찰이 영장 기각하는 거죠. 예, 검사가 기각해놓고 영장이 신청되면 예.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건 기각이에요. 기각이죠. 네. 예.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영장을 할 사안인데 네. 요 부분만 조금 더 소명해가지고 네. 얼마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체포 시한이 48시간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체포 시한 내에 재청구하라고 이렇게 지휘를 해요. 아, 검사가. 예. 검사가. 그러면 체포 시한 내에 재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경찰이? 이거는 그냥 예. 경찰이 예. 왜냐하면 체포 시한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은 그냥 그 체포 시한 내에 영장 재청구를 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인 거예요. 그리고 풀어줬잖아요. 예, 풀어줬죠. 그건 기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미심쩍은 건데 사실상 원래 저희들이 이제 알기로는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을 먼저 체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작전을 돌입한다로 네, 그렇죠. 알려져 있었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윤석열은 가고 두 사람은 이제 나중에 출석하라고 조치를 내렸고 그때도 매우 어이없었죠. 굉장히 경찰에서 어이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 봐주기를 한 게 아닌가 좀 네. 의심스러웠죠.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이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그 출두한 김성훈에 대해서 뭐 체포를 하고 신병을 확보해서 영장을 신청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죠. 네. 그리고 매우 그 범죄가 중대하거든요. 화기를 들고 예. 법원에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시키고 예.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쨌든 뭐 그 시그널이라든가 네. 예. 아니면은 김성훈 차장이 자기가 막 이렇게 총기 들고 나가서 맞서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그렇죠. 내용들이 나오는 예. 거는 매우 중대한 거고. 항의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유혈 사태는 날 수도 있었던 너무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던 정황이었던 거죠. 겁니다. 근데 그런 한 사람을 그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예. 당연히 영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예.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죠.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네. 직권을 남용해서 예. 경호처 직원들을 권리행사 방해한 거예요. 예.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예. 그러면 이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음.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고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기일에 그날 갔더니 김성훈 차장이 제 저쪽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법정에 들어와 있었어요. 법정에요. 네. 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는 접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면서 저는 예. 메신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뭐 김건희라든가 예, 예.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공범들 간에 예.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풀어줌으로 해서 예.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 반드시 다시 영장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여쭤봐야 될 것이 김건희 씨한테 민간인인데 비화폰을 지급하고 쓰도록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불법적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화폰을 지급을 할 수는 있다고 또 일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부인한테 경호처, 영부인에게 예, 지급은 그러니까 가능하다.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인에 불과한 사람인데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도 아닌데 그리고 예. 영부인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근거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뭐 그게 뭐 불법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내란 관련해서도 내란 그 공수처의 영장이나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예.
이걸 막기 위해서 내란에 이르렀다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수사를 보시면. 그리고 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김건희라는 이 존재가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그렇습니다. 그런 명태균 정황들이 많이 게이트를 나와 통해서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비화폰에 그 들어있는 증거들이 네. 이 김건희의 어쨌든 역할, 네. 그 역할 수행, 기능적 행위 지배 이런 것들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경호처장이 그것을 뭐 삭제를 했다라든가 네. 증거인멸을 했다든가 이런 의심이 들면은 이것은 매우 수사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실제로 비화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밖에 다른 그 좀 수사를 위해서 대통령실과 그 관저에 대한 그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경호처가 불허해서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서버 확보를 경호차장이 이제 예. 처장의 대행이죠. 예. 경호차장이 이 그 압수수색을 승인을 할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실은 승인 권한이 지금 누가 승인 권한이 전 최상목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 이 최종적인 그 관리나 뭐 이런 압수수색 승인과 예. 관련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근데 경호차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부 다 이 경호처에다가 미루고 네. 경호처는 그냥 경호를 할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관저에 대한 어떤 관리 권한을 예.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예. 특히나 이 법원에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뭐 승인 한 해 만에 이것을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이 대통령이 관저의 권한, 관리 권한이 최상목 그 대행에게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경호차장에 불과한 자가 이것을 뭐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것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게다가 거부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막 무시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청와대에서 다 그 협조해 줬어요. 예,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하고. 근데 무슨 근거로 이 내란의 중대한 범죄에 예. 대한 압수수색,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포고령이라든가 네. 이런 그 내란 범죄 관련해간 중요한 부분들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 계속 실패하는 이것도 나중에 전부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이 재청구를 해야 되는데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나오고 실제 재청구는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 예.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예. 경찰에서도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분노가 매우 커요. 네. 그리고 이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 뭐 못한 거 아니냐, 왜 자진수석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했나 이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는 재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고 네. 보다 이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조금 소명을 조금 더 해가지고 예. 저는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 않는다면은 네. 이건 직무유기라고 예.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용현 그 장관만 하더라도 노트북, 휴대폰 그 계엄 당일날 그 공관 서류를 3시간 동안이나 파쇄를 했다는 것이고 휴대폰, 노트북 다 때려부셨다는 이제 이런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에서 증거 인멸들이 다 벌어지고 네.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이 공수처와 공조본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TV조선식으로 무슨 뭐 저녁 먹은 걸 뭐 무슨 술자리 회식했다 이렇게 호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니 그 구속영장 청구하고 네. 밥 먹는 거는 그리고 막 거하게 술자리 막 아니던데요. 폭탄주 그냥 돌리고 식당이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는 윤석열 많이 하던 행태예요. 윤석열이. 윤석열 특수부 검사들이 맨날 그 사람 꼬린 시켜 놓고 예. 자기들 표현으로는 예. 칼에 피를 씻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칼에 피를 씻어야 돼. 그쵸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칼에 피를 씻어야 된다고 하면서 영장 청구해 놓고는 맨날 모여가지고 그 폭탄주 막 돌려가지고 막 먹고 하던 그 행태예요. 근데 봉수처 밥 먹은 거 보니까 소박하던데. 소박하고 그럼 밥도 못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일해 놓고 예, 밥 먹고 그러니까 반주 한잔 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TV조선이 그거를 뭐 비판을 하려면 예. 윤석열, 한동훈 뭐 이런 특수부 검사들 모여가지고 옛날에 사람 그 구속시켜 놓고 구속영장 해놓고 막 맨날 폭탄주 돌리던 그거는
옛날에 그럼 그 비판했는지 예. 그런 내로남불이 없죠. 예.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좀 이제 걱정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예. 사실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 자체가 공수처의 큰 성과죠. 네. 그 체포영장을 잘 집행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추가로 이제 증거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지금 이제 첫날에는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해서 공수처 데리고 와서 본인은 이제 진술 거부하고 뭐 서명 무인, 서명 날인도 네, 하지 네, 않았지만 그 자체로 이제 저희는 조사이거든요. 그리고 조서가 작성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조서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인정은 하지는 않겠지만 네. 일단 1차 조사가 작성이 돼서 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그 정도면 수사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네, 영장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영장이 나온 거는 소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피의자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혐의가 거의 다 소명이 됐다. 네. 근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좀 더 추가로 본인이 뭐 예. 소명할 건 없는지 억울한 게 없는지 그러니까 변소 또 내용을 본인이 또 뭐 그 반성하는 의미에서 네. 조금 더 뭐 진술을 더 할 것은 없는지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지금 더 진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인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특수부검사가 맨날 하던 거예요. 구속된 피의자 안 나오면은 그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구인해 와가지고 입 열게 하고 조사하고 하던 행태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뭐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인권 침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어제. 늘 하던 거예요. 그것이 그게 예. 무슨 인권 침해입니까? 예. 가서 물어보는 것도 못 합니까? 예. 그러면 그리고 저 의원님이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대체로 이제 끝나면 바로 구치소로 돌아가는데 병원으로 갔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구치소 내부에서 의무관한테 다 허락받고 그리고 안과 진료 받은 거다. 정기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도 뭐 4시간을 받았다는 건데 공수처는 몰랐다고 했다가 뭐 그 알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가 막 착종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의원님 파악하신 게 좀 있으십니까? 아 그게 예. 그 저는 그 부분은 제가 그 법무부에다가 질의를 해놨습니다. 네. 뭐 구두로 했더니 막 지금 법무부에서 완강하게 제대로 답변을 안 해요. 안 해주고 아. 있어가지고 예. 병원에 간다는 거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병원의 검진이라는 거는 검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급박한 상황.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의무시설이 있는데 예. 그 의무시설에서 제대로 이제 뭐 진료가 안 된다라든가 급박하게 그 응급해서 뭘 예.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 불법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막 매주 응급의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제가 별로 보기에는 윤곽근 변호사가 특별하게 특이 상황 그날 제가 봤어요. 어떠셨어요? 네. 건강 너무 괜찮게 모두 본인이 막 그 진술을 하고 예. 뭐 눈도 괜찮았습니다. 눈도 괜찮.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 네, 눈 피하던데. 아 피했어요? 네, 이렇게 제 눈 안 보더라고요. 저는 아. 이렇게 봤는데 네네.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눈을 아. 이렇게 마주치지 못하고 예. 계속 몸을 움직이고 아. 그 거기에 와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 현실 인식이 온 것 같아요. 네, 현타가 왔구나. 이제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이다. 네.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네. 막 부하한테 막 책임 넘기고 예, 예. 근데 되게 그런 그 건강상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간 것은 게다가 뭐그 응급 상황도 아니었는데 간 것은 법무부가 저는 특혜를 베푸는 게 아닌가. 네. 그 아무리 뭐 대통령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피의자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좀 특혜성이 아닌가 좀 예.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날 그 탄핵 심판 기일에 왔을 때 이렇게 그 머리도 다 용모가 하고 단장했어요. 그 예. 뭐 뭐야, 또 메이크업을 메이크업도 했다는 하고. 이런 예. 또 의심도 있고 예, 예. 그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 예, 법무부에. 법무부에도 물어보고 그 헌법재판소에도 이제 물어보고 예. 했더니 헌법재판소에 1시 10분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한 50분 정도 2시에 시작했으니까 아, 예, 시간. 대기실에 있었고 네. 대기실은 경호처가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경호처가 관리하는 대기실에 교정본부에서 교정당국에서
관련해서 교도관이 거기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경호처가 그냥 그 관리하는 예. 그 저기 하는 데서 몰이를 거기서 했는지 예. 그 경호관이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몰이하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머리 해주고 네. 메이크업 해줬다면 그것도 저는 적절한가 그 예. 부분도 저는 문제를 좀 저는 예.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게 파면되기 전이니까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근데 그게 경호의 경호-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경호에 경호- 그 포함되는지 헤어 메이크업이 경호에 포함이 되는 그건 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경호는 안전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대기실이 안전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무슨 뭐 헤어 헤어를 해주고 메이크업을 해주고 이런 것은 경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전두환 방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그러니까- 경호 받는 것도 저는 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의원님께서 어제 발의를 하신 건가요? 그 전두환 방지법, 그러니까 그 내란으로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까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경호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순자 씨도 지금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배우자라는 예. 이유로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피의자 그 범죄의 자가에 대해서 국가 예산으로 그 수십억 수백억이 뭐 혹시 들어간다면 저는 그건 맞지 않고 그거 자체가 저는 국고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두환 방지법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법은 통과돼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네.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적용을 네. 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도 그냥 그 배우자의 재산 많잖아요. 예. 그렇게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경호 그 꼭 받아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파면되면 즉시 그 한남동 관저에서 배우자도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 더 이상 즉시.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이제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내란 속의 피의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그리고 아마 이제 6개월 정도 1심에서 재판 받아서 선고 받을 텐데 끝까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국민의 네, 손가락질. 비참하게 국민의 비난을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경호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된다. 네. 그 속보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검찰로 송부를 네. 한다고 하고요. 오전 11시에 관련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이런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예. 1회 조사를 마쳤고 네.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 지금 뭐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더 이상 뭐 그리고 구인을 해온다 하더라도 입을 열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게 네. 그 조사라는 것은 임의 수사예요. 그러니까 구인이나 구속은 강제 수사여서 몸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조사는 본인이 말을 하는 거라서 그 자체는 임의 수사인데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면 더 이상 이거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뭐 검찰에 보내서 빨리 기소해라. 네. 빨리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 거죠. 맞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이미 다른 공범들에 대한 구속 기소가 끝났기 때문에 네.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할 만반의 준비가 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뭐 이번 주 다음 주라도 빨리 기소를 하는 게 맞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도 기소를 맞습니다. 하는 게 맞다. 이번 주 내로 저는 기소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검찰의 기류가 조금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냥 이것은 전리품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제 이문정 검사님이나 우리 의원님의 판단이셨는데 수원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리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그냥 풀어준 것도 뭔가 미심쩍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용현이 스스로 셀프 출석할 때 당시 이진동 대검 차장하고 통화를 한 후에 자진 출석을 했고, 이제 사실상 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 비화폰도 드러나지 않도록 서버를 보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에 여전히 살아있는 소위 이제 윤석열 라인들이 윤 봐주기에 돌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그 비화폰 관련해서는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방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나올 텐데 예. 그거는 좀 우려스러워요. 비화폰은 비화폰, 김건희 수사를 쪽에 방해하는 거다. 조금 필요한 수사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게 이제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 예. 그게 만일에 삭제했다면 예. 좀 우려스럽고 그런데 다만 이제 검찰 라인 중에 이제 친윤 검찰이 다 있어요. 네. 그대로 있고 김성훈 차장의 영장은 서울 서부지검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수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본에서는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경호 예. 박세현 고검장이 예. 특수본부장으로서 그 하고 있는데 예. 그 경호 차장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서부지검이다. 서부지검 친윤 검찰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예.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를 받아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우정 총장 지휘로. 심우정 지휘죠. 그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데 네. 서부지검 당직 검사 혼자서 했을 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의 지휘 체계상 당직에서 아마 주말에 그 영장이 예, 예. 온 것 같은데 당직에서 오더라도 정보 네. 보고를 다 합니다. 유선으로도 하고 그러면 대검에서 형사부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휘부서에서 검토해서 총장께 지휘를 올리고 총장이 뭐 어떻게 하라고 지휘를 이렇게 쭉 내리는 이런 지휘 체계 구조예요. 근데 모두 친윤 검찰이죠. 그래서 김성훈에 대한 영장이 저는 기각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수본은 이미 이 내란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특수본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수사라는 건 생물이어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그냥 쭉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수본 초기에 자기들이 막 존재감 나타내기 위해서 공수처하고 막 수사권 가지고 싸우고 경찰하고도 뭐 어째라 저째라 하면서 우리 이거 잘해. 우리가 내란 수사 잘할 수 있어. 우리 검찰개혁 나중에 할 때 우리 목소리 낼 거야. 이러면서 김용현 불러다가 막 수사하면서 영장하고 나머지도 모두 기소하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수사 자료, 증거 자료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이 공소장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공소장 보시면 거기에 윤석열만 넣으면 끝나는 그렇죠. 공소장이에요. 윤석열이 제일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등장합니다. 네. 공소장에. 그래서 특수본이 윤석열에 대한 이 신병을 받고 수사 사건을 받을 텐데 특수본이 뭐 윤석열을 풀어준다라든가 불기소한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해놓은 게 너무 많은데 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박세현, 심우정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공수처가 오늘 넘긴다면은 그것은 잘한 일이고 검찰에서 뭐 또 자기들 식구 아니에요 윤석열? 그래서 불러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또 뭐 얘기를 들어주면서 또 구슬려가지고 조서 하나 더 받으면은 이런저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근데 검찰에는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공수처하고 똑같은 태도로 할까요? 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요, 최대한 자기 말은 하지 않는 것,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재판에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다만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알고 싶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수처 1회 이제 조서 받았잖아요. 가서 이제 조사 받을 때도 자기는 얘기 많이 안 하면서 공수처에서 누가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기들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마 변호인도 막 쓰고 파악을 했을 거고 검찰에 가서 이제 얘기를 뭐 한다면 혹시 조서를 받는다면 검찰이 뭐 더 가지고 있는지 재판에서 뭘 더 내놓을 건지 이런 거 아마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은 갈 거다. 한 번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뭐 이제 곧 이제 설 명절이니까 또 다 또 그 가족끼리 같은 윤석열 라인 뭐 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서로 또 회포를 풀 수도 있겠죠. 회포요? 술 마셔요? 네, 모르겠습니다. 진짜 황당하다. 만일에 뭐 주류반입 이랬으면 이런 거 있으면은 뭐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윤석열 입장에서는 수사는 최대한 거부한다. 그다음에 탄핵 심판에서는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서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한테 뭔가 이제 선동, 영향을 줘가지고 수사와 재판, 그다음에 탄핵 심판에 영향을 좀 끼치려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의원님 정말 불꽃 불꽃 인터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조만간 모셔서 또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음공주 너무 매력적이세요.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